안녕하세요. EDM IELTS 소피아 강사입니다. 네, 오늘부터 저와 함께 Cambridge IELTS 15 아카데믹 리딩 테스트에 대한 지문 풀이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공부를 시작하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IELTS를 막 시작하시는 입문자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을 봐보셨으나 조금 더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를 좀 더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IELTS 아카데믹 리딩 테스트는 어떤 시험이고요. 또 어떤 문제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정보는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문제 유형별 풀어볼 수 있는 그 풀이의 꿀팁이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제가 그 꿀팁 대방출 같이 해드리고 앞으로 공부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IELTS 아카데믹 리딩 테스트 바로 어떤 시험인지 살펴볼까요? 네, IELTS는요 크게 아카데믹 모듈과 제너럴 모듈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아마 유학이나 학업의 목적으로 IELTS 시험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아카데믹 모듈을 보시게 될 텐데요. 아카데믹 리딩 지문에서 나오는 모든 지문들은 바로 환경, 과학, 역사, 심리학 등의 학술지나 잡지 등에서 발췌된 내용을 지문으로 출제하고요. 여러분이 총 읽게 되는 지문의 개수는 3개가 됩니다. 총 시험 시간은 60분이며 문항수는 40문항이고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 여러분들이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를 신청하시거나 컴퓨터로 보는 컴퓨터 딜리버 테스트를 신청하시는 모든 경우에 답안지를 작성하는 시간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바로 이 60분 안에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답안지에 옮겨 적는 시간까지 포함되어야 하므로 타임 매니지먼트, 바로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한 스킬로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되는 유형이 되겠다라고 잡으실 수 있겠죠.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이 시험에 자신이 원하는 목표 점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총 몇 문제를 맞아야 할까라는 IELTS Reading Band Criteria를 표로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각 영역의 최소 점수가 있을 텐데요. 만약 40문항 중에 6점 이상을 맞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리딩 테스트의 경우 절대평가로 진행되기 때문에 40문항 중 23개 이상의 문항 개수를 정답으로 맞추시면 점수가 나오게 되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어드밴스드 유저라고 표현하는 7.0 이상은요. 40문항 중 30개 이상을 맞추면 되는 점수이죠.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 맞추기 위해서 압박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오히려 시간에 대한 압박 때문에 지문이 잘 읽혀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 너무 한 문제에다가 시간을 많이 쏟게 되면 뒷 문제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일어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스킬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뒷장에서 이 시간 관리하는 방법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즉, 각 문항당 1점당 계산하셔서 총 40문항 중에 몇 개를 맞는지 한번 이번 Cambridge IELTS 15 풀어보시면서도 자신의 점수를 한번 체크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문제 유형들이 IELTS에서 등장하는지 제가 question types별로 정리를 해놓았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든 테스트다라고 하면 가장 익숙한 유형, 객관식 유형입니다. 즉, 보기를 A, B, C, D로 주고요. 그 보기에 대한 내용이 지문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고르게 하는 Multiple Choice Questions 문제,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다른 문제 유형은 단답형 유형입니다. Short Answers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지문에서 골라서 단어 제한수를 주고 그 질문에 맞는 답을 골라서 쓰게 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바로 문장을 비워주거나 또는 표나 차트, 요약본이나 노트를 주고 그 빈칸을 채우게 하는 바로 completion, 빈칸 채우기 유형 문제가 IELTS에서는 다수 출제됩니다. 다음과 같은 빈칸 채우기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 수 있을지, 그렇다면 스킬이 조금 몸에 배어 있다면 시간을 단축하는 데 매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에는요, 저자의 관점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주고 저자의 관점과 일치하면 yes고요. 상반되면 no, 나와 있지 않은 저자의 관점이다 라고 본다면 not given으로 대답하는 문제 유형. IELTS에서 조금 고유한 유형이므로 처음 이제 IELTS를 공부하시는 입문자분들이 많이 혼동해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인데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지 이번 Cambridge IELTS 15 제 강의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정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비슷한 문제 유형이죠. 지문에 제시된 정보에 관련된 문제. 일치한다면 true, 상반되면 false, 전혀 나와 있지 않으면 not given으로 대답하는 문제 유형은 역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단락에 해당하는 정보를 연결하거나 연구자의 이름 또는 연구 이론을 주고 해당하는 정보를 연결하게 만드는 매칭 문제 유형 역시 다수 출제되고 있고요. 단락에 제목을 붙이는 헤딩 유형, 즉 여러분들에게 이 단락의 제목이 될 수 있는 리스트를 주고 그 보기에서 하나씩 골라서 연결하게 만드는 헤딩 문제 유형 역시 IELTS에서 다수 출제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네, 다음과 같은 IELTS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또 하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60분 안에 3개의 지문을 모두 읽고 답안지까지 작성하기 위해서는 큰 팁이 필요한데요. 자, 일단 여러분에게 가장 드리는 첫 번째 꿀팁. 지문을 바로 정독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선생님 리딩 읽는데 왜 지문을 정독해서 꼼꼼히 보지 않아야 하죠? 이유는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지문이 등장하면 제목이나 부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보시고 이 지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출제가 될지, 어떤 과학의 지문일지 환경을 주제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만 이해하시고 다음에서는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문제부터 확인해야 될 이유는요. 바로 이거입니다. 문제에서의 물어보고자 하는 부분이 지문에 어디 나와 있는지를 빠르게 찾으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의 키워드를 먼저 밑줄 치거나 표시를 해두시고 그 키워드란 새로 등장하는 명사나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또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들이 여러분들에게 지문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문제 유형이 되겠죠. 또 하나 부정어구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통 놓치기 쉬운 단서입니다. 즉 문장을 해석을 반대로 가야 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부정어구, 예를 들면 not, never, hardly 이런 표현들 역시 다 부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이므로 표시해 두시고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또 하나의 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표나 요약본 또는 문장을 주고 빈칸을 주는 completion 유형이나 내용의 일치 문제, true, false, not given 문제 유형 등은 대부분 지문의 순서대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1번 문제를 첫 번째 단락 맨 마지막에서 찾았다라고 한다면 2번 문제는 더 이상 1번 단락에 나와 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자, 다음과 같은 큰 팁이 있기 때문에 2번 문제를 찾기 위해서 1번 단락을 다시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없겠죠. 자, 문제는 순서대로 해결될 수 있게끔 키워드를 제시하므로 순서대로 푼도록 합니다. 자, 또 하나는 문제에서 찾았던 키워드가 그대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에게 너무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IELTS는 어떤 시험이다? 여러분의 어휘력과 문장 구조를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그 키워드가 지문에서 바로 paraphrase,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의역이라고 말하죠. 같은 문맥의 의미를 조금 바꾸어서 설명하는 걸 가리키는데요. 의역이나 또는 동의어를 사용해서 바꾸어서 설명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문을 조금 더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제가 학생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 선생님, 저는 이 지문을 봤을 때 복습하고 싶은데 지문의 꼼꼼한 해석을 한번 다 해봐야 할까요? 지문의 해석을 한 번씩 다 달아보면서 연습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골라내는 것이 이 시험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므로 전체 지문을 완벽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번역가가 아닌 이상 완벽한 문장 구조를 이해하여 해석하려고 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시간 안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do not try to understand the full passage. 전체 지문을 해석하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두 가지의 독해 기술입니다. 바로 제가 처음 skim이라고 말씀드린 것과 scan이라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skim은 바로 어떻게 읽는 것이냐 하면요. read the passage quickly. 여러분들이 지문을 조금 빨리 읽어주셔야 되는 지문 독해 스킬입니다. 그런데 왜 빨리 읽어야 되냐면요. to get a gist입니다. 바로 이 gist라는 말이 무엇이냐? 요지를 파악하기 위해 빨리 읽는 것이죠. 여러분은 한 단락이 소개됐을 때 그 단락의 요지, 즉 이 사람이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을 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지문을 빠르게 읽어나가는 스피드 리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리는 스캔은 어떻게 읽어가시냐면요. 바로 중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서 읽는 독해 기술을 얘기합니다. 제가 줄여서 말하자면 to find specific information.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러면 1770년에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키워드를 매칭, 연결해가면서 빠르게 이 답을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하죠. 즉, IELTS 리딩에서는 이 두 가지 독해 기술을 모두 물어보고 있으므로 skim and scan the passage. 바로 이 부분 명심하시고요. 세 번째는요, 보통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는 생물학 전공인데 생물학 지문이 나오면 더 쉽겠는데 라고 보통 많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에 유추하여 문제를 푸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IELTS 지문은 항상 객관적으로 보시고 그 대답이 어느 부분에 이 문제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는지를 파악해야만 정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do not guess the answer based on your background knowledge. 여러분의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답을 유추하지 말 것. 역시 첫 번째 시간에 드리는 팁입니다. 자, 다음엔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질문 같은 경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1번 문항이 안 풀어지면 2번 문제부터 못 넘어가시는 분들, 보통 그런 분들의 문제점은 60분 안에 전체 지문을 다 못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leave the question you don't know. 여러분 모르는 질문은 넘어가세요. And move on to the next one.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 문제 먼저 해결하시는 것이 시간 안에 총 3개의 지문을 풀 수 있는 방법이며 time management, 바로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험이므로 다음과 같은 꿀팁 반드시 기억하시고 캠브리지 15 문제를 제 강의 영상을 보시기 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제 강의 영상 풀이를 보시면서 답을 맞추고 왜 이것이 답인지를 이해해 가면서 관련된 어휘와 문장 구조를 늘리는 방식으로 학습하시면 여러분 모두 고득점을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정보를 드렸고요. 다음 강의부터 패시지에 대한 내용 이해와 문제 풀이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